안녕하세요, 윤철중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알테오젠 관련해서 방송을 제공을 해드렸는데 앞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커뮤니티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오늘 투자 관련해서 투자 타이밍 관련해서 2차 전지의 실제 사례 그리고 뭐 반도체, AI, SMR 해외 주식 저희가 투자하는 그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정보의 필터링에 대한 부분 리밸런싱까지 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또 방송을 키게 되었습니다. 흔히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보면은 누구나 오를 수 있다라든지 뭐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는 언제나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이 말이 조금은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남기지 못하는 과정은 결국 실패로 끝난다는 점에서 저는 언제나 결과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몇 년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 이 2차 전지로 큰 손실을 보신 사례들을 너무나도 많이 접했는데 일부 유튜버나 전문가들이 지금 저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매수를 부추기고 또 혹은 곧 뭐 몇백만 원이 간다면서 희망 공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누군가는 큰 손실을 받고 또 누군가는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와서 이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목, 같은 기간 투자를 해도 이렇게 성패가 나뉘는 이유. 오늘 제가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투자의 이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여러분들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뭐 A라는 종목이 만 원일 때 예? 진입을 해서 우리가 2만 원이 될 때 팔면은 100%의 수익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은 똑같은 종목을 어, 2만 원에 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2만 원에 들어가서 뭐 3만 원대에 팔아도 50%의 수익이에요. 똑같은 수익은 났어요. 똑같은 수익은 났지만 어, 엄청난 그 자산 증대의 차이는 있죠. 그래서 수익은 냈어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접근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이 됩니다.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사실상 투자는 누가 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느냐의 게임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타이밍을 100% 맞추는 건 불가능하지 않냐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맞습니다. 100%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70%, 80% 정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수익이 갈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가능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할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 수많은 정보를 모아서 분석을 하고 해외 그 관련자들과 또 소통을 하다 보고 또 인프라를 또 잡다가 보면은 어림잡아서 어느 정도 퍼센트 70% 80%그 정도는 맞힐 수가 있습니다. 흐름 정도는 포착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뭐 지금 저희 커뮤니티에서 지금 오늘 이제 2월 첫 번째 상한가 토마토 시스템 또 상한가가 나왔어요. 1월 달에도 여덟 번째 그 상한가를 또 발생을 시켰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안내드린 종목들이 10개 종목으로 이 따졌을 경우에 상승을 가져오는 종목들이 7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부분들은 운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2차전지 사례에서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 어, 급등 시기에 빠르게 잡은 분들은 큰 수익을 또 봤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들어간 분들은 그대로 마이너스 70% 이상 빠진 분들도 있습니다. 또 최근 저점에 가까운 구간에서 재매수를 하신 분들은 비교적 적은 리스크로 진입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같은 종목을 놓고도 이 타이밍에 따라서 그리고 정보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투자는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차갑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투자 세계에서 마이너스 70%를 찍으면 이 과정이 훌륭했다라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계좌에 찍히는 숫자가 투자자의 성적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마 오늘도 유튜브 여러 가지 수만 가지의 이런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방송을 보고 그 순간에도 방송을 틀어놓고 이미 뭐 매매해야 되겠다.
뭐 매매 버튼을 실제로 뭐 누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준비 없이 충동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고점에 그 떠넘기려는 사람들의 물량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게 돼요. 시장은 우리를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석을 할 때쯤이면 벌써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 되고 제대로 된 정보를 필터링을 해서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아까 또 나온 기사인데 LG에너지솔루션 8천억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한다. 설비 투자에 사용한다. 2차전지는 곧 몇백만 원까지 간다. 뭐 전기차 빅뱅 폭발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작년에 심지어 올해 초까지도 이런 그 희망 고문들이 지금까지도 난무하고 있어요. 그 당시 저희는 분명히 커뮤니티에서 조정이 올 수 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물론 저희가 무슨 예언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100% 맞추지는 못하지만 이미 시장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뭐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조정, 배터리 투자의 축소 흐름, 전기차의 캐즘, 뭐 일부 해외 그리고 국내 전문가들의 부정적 전망, 예? 모든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재작년 말부터 2차전지 비중 조절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정보가 곳곳에서 잡혔는데 문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설마 하면서 못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워낙 2차전지가 고공행진을 했으니까 에이, 또 설마 내가 들어간 순간에 이렇게 크게 빠지겠어? 라고 자만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2차전지로 마이너스 60%, 뭐 70% 이렇게 손실을 본 분들을 실제로 여러 번 봤습니다. 상담도 해드렸고, 반면에 이제 초기에 들어가서 심지어 뭐 150%, 200%, 300% 수익을 내고도 중간에 잘 이익 실현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똑같이 2차전지 시장에 들어갔는데 왜 누구는 대박이고 누구는 쪽박일까? 예? 결국에는 뭐 언제 들어갔고 언제 나왔느냐 그 문제예요. 되게 간단해요. 당시에도 일부 유튜브나 이제 전문가들이 지금이 저점이다 라고 강하게 약간 매수 어떤 사인이었어요. 그게 그런 것들을 권유를 했고, 원인을 따져보다면 본인도 그 종목을 갖고 있어서 뭐 물량을 떠넘기려고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뒤로는 또 다른 종목들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예? 또는 뭐 트래픽이나 이런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과장된 그런 멘트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의 말만 듣고 그게 어디서 나온 정보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투자에 뛰어드는 건 도박이에요, 도박.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저희가 2차전지 하락을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게 무슨 뭐 초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이미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산 조정, 뭐 투자 축소, 판매 둔화 같은 신호들이 기사나 데이터로 뭐 나왔던 부분이 있고, 해외 자료도 그렇고 또 해외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뭐 나름 근거 있는 분석들을 또 내놓고 있던 것들을 또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건 뭐 매번 방송 때도 보여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2차전지 시장 안 좋기 때문에 비중 축소 의견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초에요. 작년 초였어요. 그렇죠? 1월 말쯤에도, 작년 1월 말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 말씀을 드리면서 2차전지 비중 축소하시고 반도체 관련주로 가겠다고 또 말씀을 드렸고, 뭐 이게 전부 다 2차전지 지금 코멘트예요. 예? 2차전지 박스권 횡보 장세이기 때문에 물량 바닥 저점 확인 후에 물량 추가적으로 늘린 쪽으로 가겠다. 자산 증대도 참 많이 했고, 여러모로 지금 뭐 해외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때도 2월 8일이죠. 2024년 2월 8일인데 2차전지 아카데미에서 이제 수차례 강조를 드렸던 부분, 커뮤니티에서 2차전지 급등하면 금양보다 에코프로가 더 먼저 급등할 것이라고. 에코프로 이틀 연속 23% 급등. 에코프로도 그냥 중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자산 증대 수익 실현을 하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장기 투자를 진행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예, 이렇게 해갖고 또 수익 실현하면서 이렇게 움직임, 유동성 있게 태세 전환을 하면서 준비된 자만이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한 능력 뭐 그런 건 없고,
시장 신호를 보는 그런 것들을 어떤 습관을 계속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이제 다가갔던 이유는 이미 시장에서 뭐 생산 조정, 투자 축소, 판매 둔화 같은 신호들이 계속 나왔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또 나오고 있었어요, 사실. 한마디로 남들이 못 보는 정보를 우리만 특별히 안 게 아니라 이미 공개적으로 떠다니던 그런 정보를 유심히 좀 더 관찰하고 색안경을 끼지 않고 타이밍을 체크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 어느 시점에서는 이미 뭐 마이너스 70% 떨어졌으니까 지금 저점 아니냐, 마이너스 80% 이게 저점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70% 이상에서도 더 내려갈 수 있고 반등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왜 지금 이 종목을 굳이 사야 하는지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그저 그냥 아유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를 거야는 이거는 아무 근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예? 그것도 남이 말하는 지금 저점이란 이야기에 불과하면 또다시 물려서 강제 장기 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타이밍에 있어서는 준비를 한 자만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데이터, 국내, 해외 경제 지표들, 열정, 기업의 수요 공급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서로 소통을 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미 2000지 이 붕괴 현상을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확신이 들었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카데미에서 뭐 해외 투자를 하면서 그 2차전지 외에 반도체, AI, 뭐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고 AMD도 지금 경쟁을 펼치고 있고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으나 지금 조금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예. 문제는 지금 해외 투자의 관점을 많이 잡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 특히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 많이 손실을 보신 분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전긍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다 길이 있으니까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함께 소통을 하시기를 바라겠고 AI 시대니까 뭐 앞으로 더 간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혹시 투자하는 시점이 과열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수적으로 아카데미에서 잡고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고 만약 시장이 잠시 조정을 받으면 다시 10%뭐 마이너스 20% 가는 거는 또 순식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들을 리스크로 항상 말씀을 드려요. 늘 데이터를 봐야 한다고 말씀을 또 드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AI 서버 수요 그다음에 실제 매출 향후 성장 퍼센테이지 과연 현재 주가에 맞춰서 정당화가 될 수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를 해야지 지금도 올라탈만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무슨 뭐 해외 주식이니까 AI 붐이니까 사자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예, 기간이 상당히 더 기회비용을 또 반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투자를 해서 지금 뭐 큰 성과를 거둔 기업들 팔란티어도 또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희 아카데미에서 예, 팔란티어로 수익률이 100%가 넘어가요. 저희가 예, 팔란티어 계속해서 지금 뭐 말씀을 드렸었어요. 팔란티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작년 때부터 예, 저희 팔란티어 팔란티어도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그 테슬라도 198달러에 처음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해서 좋은 또 결과를 또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어,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로 보고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사실 AI 기업의 측면이 크게 부각될 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이제 투자 관점을 잡아들인 것이고 AI뿐만 아니라 뭐 여기에 있는 그 접목되는 부분이 오토파일럿, 뭐 로보택시, 풀셀프 드라이빙 뭐 이런 부분들이 AI 기술이 핵심인 분야를 접목시켜서 선도를 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팔란티어도 이 정부와 뭐 이제 정부 기관들, 이 비밀 기관들까지도 뭐 이렇게 접목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좋게 보고 이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 기업이 실제로 어떤 기술 경쟁력을 갖췄고 매출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고 어떤 또 성장 가능성이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까지도 컨텐츠를 따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커뮤니티 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주가가 그것을 이미 미리 반영을 해버린 상태인지 아니면 아직도 저평가 상태인지를 따져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고 단순히 유명하니까 뭐 오를 거야라고 접근하면 이거는 뭐 답 없어요. 예. 운 좋게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지속과 반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투자한 것 중에 또 좋은 성과를 낸 게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예, 신재생 에너지랑 이제 맞물려서 미래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크고 실제 상용화 시점 관련해서 이제 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은 또 이 SMR 연구 소식 하나가 주가가 또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또 모습을 보여줬고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또 정책 이슈나 안정성 논란에 빠지면 급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비중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기업에 분산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코어와 옵션 종목을 나눠서 비중을 나눠요. SMR이 아무리 미래가 있다고 해도 몰빵 투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투자금 중에 일부를 할당해서 미래 테마 성장주로 접근을 하되 나머지는 안정적인 종목이나 현금 비중을 갖고 가는 식으로 그 다음에 리밸런싱 하는 식으로 수익 실현을 해 나가고 일정 부분 수익 실현 물량을 전부 수익 실현을 하는 건 아닐지언정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뭐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구글, 뭐 MS, 빅테크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이 환율 변수가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 이제 달러를 싸게 미리 확보를 해놨던 분들은 유리하고 반대로 환율이 내려가면 환차손을 입을 수도 있고 또 해외 기업들이 뭐 IR이나 실적 발표 혹은 현지 언론 보도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해도 우리에게 정보가 늦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커뮤니티에서 저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해서 투자를 한 것이고 그래서 해외 이 주식 투자는 국내 주식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급함을 가지면 안 돼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유효한 것이 지금 해외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서를 챙겨보고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는 건 기본이고 현지의 뉴스를 뭐 번역할 때도 있고 저희가 직접 리딩할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고 같이 또 이제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또 공부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만으로 투자를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물리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되게 많이 지금 접하고 있어요. 라이브 방송 때도 그렇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방송을 또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AI 관련 주니까 곧 대박이 날 거야. SMR은 미래 에너지니까 지금 사도 무조건 올라. 단순 사고 방식이면 결국 거품에 그게 설사 좋은 산업이라고 해도 거품 타이밍이 있잖아요. 거품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갔다가 큰 하락을 맞고 손실 볼 확률이 되게 큽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리밸런싱 제가 자주 말을 하는데 이게 말은 쉬운데 아마 아카데미 가족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다시 균형 있게 재편성한다. 이게 기본 정의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많이 올랐을 때 일부 수익 실현을 때리고 아직 덜 오른 저평가 종목으로 갈아타거나 혹은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언제, 얼마나 이 비중 조절을 해야 하는지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리밸런싱을 잘 안 해요. 아니면 잘못된 타이밍에 하던가.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1월 달에 100달러에 산 분이 있고 2월에 90달러로 떨어질 때 조금 더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춘 분이 있고 그리고 뭐 3월에 98달러, 뭐 4월에 120달러, 5월에 130달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들고 가면 중간중간 분할 매수를 한 분들은 지금 굉장한 수익이죠. 그분이 또 6월에 들어온 새로운 투자자에게 뭐 엔비디아 괜찮아요라고 또 말하면 그 시점은 이미 130달러 언저리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곧바로 110달러로 밀려버리면 선행 투자는 여전히 이익이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손실이에요.
이게 바로 리밸런싱의 난이도고 시차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냥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커뮤니티 글을 읽는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수익을 낼 수 없는 것도 비슷해요. 이미 많은 정보가 퍼져서 가격에 반영된 뒤에 그거를 알게 되면은 타이밍은 늦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14종목인가요? 해외 종목을 14종목을 총 14종목을 안내를 해드렸고 여기에는 신규 발굴한 종목도 있고 아직 매수 코멘트를 안 드린 종목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밸런싱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리밸런싱 팁을 보자면 첫 번째는 시장 전체 사이클을 다 파악해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금리가 어떻게 되는 건 기본이고 뭐 FOMC의 그 어, 기업 실적 발표, 경제 지표 발표 이거는 뭐 인베스팅 프로든 뭐든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경기가 어떤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 종목 그 두 번째는 뭐 종목별 실적 발표 시점이랑 주요 이벤트도 다 체크를 해야 돼요. 최근에 또 실적 발표 이벤트가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이미 크게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이 종목이 더 오를 여지가 있을까? 아주 냉정한 관점에서 재점검을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은 일부 이익 실현을 해도 되고요. 네 번째는 현금 비중을 늘려둘 타이밍도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가 보수적으로 보자고 콘텐츠도 코멘트도 되게 보수적으로 지금 최근에 드리고 있죠. 시장이 과열이라고 느낄 때는 현금을 확보해두고 좀 거북이처럼 투자하는 것도 이거 태세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계속 계좌를 봐야 되고 최근에 제가 그 젊은 층들이 주식 나이 많은 분들보다 해외 투자에서 더 많은 수익률을 평균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 얘기죠. 계좌를 많이 안 해요. 이거를 보지를 않아요. 예. 계속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지 않습니다. 예? 중요한 거 여기 또 추가로 유튜브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만 보고 투자를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는데 말이 안 돼. 나는 바보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는 영상 편집, 방송 준비, 업로드, 뭐 분석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도 모두 다 의견이 다릅니다. 실시간 대응이 어려워요. 그래서 커뮤니티 운영방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채팅은 바로바로 소통이 가능하니까. 어쨌든 결국에는 마지막 판단은 투자자분들이 직접 자신의 투자 원칙에 따라 내리는 거니까 2025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정보가 너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예,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각종 커뮤니티, 블로그, 리포트, SNS, 뭐 루머, 언론 뉴스, 뭐 정보 부자예요. 저희 지금 대한민국이.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이 데이터 기반의 정보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주장인지를 구분을 하세요. 예? 예를 들어서 뭐 AI 시장이 향후 5년간 연평균 몇 퍼센트 성장한다 같은 정보는 그래도 통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니까 참조할 만합니다. 반면에 이 종목 곧 10배 간다. 뭐 50배 간다. 봅니까 여러분들? 예? 썸네일에 그렇게 때려놓은 거? 근거 없는 구호일 뿐일 수가 있어요. 예. 유튜브에서 뭐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절대 떨어질 리가 없다. 지금이 완전히 바닥이다. 라고 말한다. 그 말에 혹해서 충동 매수하면 그 얘기했던 그분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뭐 물려가지고 50% 마이너스 70% 80%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본인 책임이에요. 결국에 유튜브 정보는 모든 만인이 볼 수 있는 무료 플랫폼이에요. 정보는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자신이 하는 거고 그만큼 이 공부와 데이터 분석을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유튜브 보고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몰빵했는데 전 재산 다 봤는데요. 나는 바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 오늘 뭐 느지막하게 긴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투자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경제 뉴스, 지표 체크.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중요한 경제 지표, CPI, 환율, 금리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관심 종목, 섹터 뉴스, 그 다음에 뭐 추적해보는 거, 2000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AI, SMR 저희는 지금 보이거든요. 어떤 종목이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지 2025년도에 보여요. 예.
적어도 몇 퍼센트 수익은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막연한 감이나 카더라가 아니라 실제 기업의 실적 깎자 전환 그 앞둔 시점 수주 상황들 시장 점유율 등을 보면서 결정을 하세요. 좀 제발. 아무리 좋은 종목도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분산 투자하십시오. 항상 나눠서. 저희 아카데미에서도 그렇게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1차, 2차, 3차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5차까지 두시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 여러 종목과 현금 비중을 또 섞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예? 스스로 기준을 정해 두시고 손절 이익 실현 기준도 정하십시오. 지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유튜브는 뭐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유튜브만 믿고 투자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예, 유튜브는 뭐 생방송이라고 해도 딜레이가 있고 녹화 편집 방송이면 더더욱 시차가 발생을 하고 시장은 여러분들 분단위 초단위로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늘 참고용으로만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여러 정보를 놓고 이 사람은 이렇게 분석을 하는구나. 어? 윤철중 대표는 또 이렇게 말하네. 하고 비교하고 대조해서 자신만의 결론을 내리는 게 핵심이에요. 예. 오늘 이제 라이브 방송을 커뮤니티에서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메시지를 주시는데 뭐 해외 종목들 지금 사도 되냐? 2차 전지는 뭐 이제 더 빠질 건가? 아니면 여기가 저점인가?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100%는 알 수 없습니다. 100%는 알 수 없어요. 대신에 뭐 테슬라 관련해서 오늘 또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테슬라는 저희는 EV로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전기차는 어느 정도 자료 잡혀 있고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 AI에 대한 접목되는 부분 앞으로 그리고 트럼프 당선 전부터 투자를 했죠. 예, 뭐 좋은 그런 영향들 운이 좀 따랐는데 현재 어느 정도 고평가가 됐는지 어떤 기술적 이슈가 있는 것보다도 있을지 재무 상태는 뭐 우리가 대략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투자의 관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최종 판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해야 되죠. 또 어떤 종목을 사면 좋아요 보다는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 향후 전망 리스크 요인은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저도 배우고 데이터에 근거한 답변을 또 드릴 수가 있으니까. 저는 투자는 결국에는 숫자로 평가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뭐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도 계좌를 딱 봤는데 뭐 마이너스 이 70% 80%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실패예요. 예. 과정이 무시된다는 말이 아니라 결국 과정도 결과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타이밍, 그 다음에 정보 필터링, 리밸런싱 이 모든 것이 결국 결과를 좋게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몇 분, 한 3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압축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진심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뭐 뒤섞여서 여러분들 좀 어렵게 받아들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커뮤니티 신청은 많이 해주시고 어, 뭐 이런 내용이 실제 투자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돈이 들어온 순간 그 돈을 탐내는 세력이 항상 있어요. 이제 막 조정을 받았으니까 오르겠지? 라고 섣불리 들어가면은 더 큰 하락을 맞을 수도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들고 있던 사람들의 차익 실현 매물을 받아주는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는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말, 저는 이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준비를 하고 있는가? 2025년에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윤철중 TV에서는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커뮤니티 신청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구독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술하는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